근데 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, 자살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 왜 그런 거예요, 혹시? 그건 어느 시기에 그렇게 신문 보도에서부터 저도 바뀌었어요. 그건 불만이에요. 왜냐하면은 자살은 자살입니다. 그런데 그걸 아주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극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택했기 때문에 극단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살을 미화시키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자살은 자살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진짜 뭐 자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데 그냥 크게 자살과 타살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자살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자살의 종류가요. 자살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는 한 가지 방법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목숨을 끊는 거. 근데 자살이 생겨난 동기라든지 이런 거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. 자기 명예 회복을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, 그다음 또 자기 어떤 사람이 뭐 미워서 그 사람을 훈계한다고 자살하는 수도 있어요. 내가 자살함으로 인해서 네가 생각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자살도 있고, 하여튼 자살의 종류는 아마 그 많은 자살자들이 다 다르게 갖고 있을 거라고.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자살이라는 걸 이제 단어 하나로 딱 선택하니까,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거는 생명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짧은 것 같아요. 내 생명을 내가 죽인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 생명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살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,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존경하는 사람 하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, 세종대왕,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고 그러거든. 그렇게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본 아이들은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람도 목숨을 끊을 수 있구나. 이게 또 하나의 도피를 알려주는 거라고. 그럴 수 있겠네요. 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실수 같아. 나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자꾸 아름답게 생각하고 막 그걸 사회적으로 꾸미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. 아마 오늘날 자살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난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일본처럼 고독사 혼자 있다가 죽거나 아니면 스스로 일찍 그냥 몸이 아프면 그냥 몸을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, 또 이제 문제점이 이제 젊은 아이들, 꿈이 많은 장래가 창창한 그 젊은 애들이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. 정말 죽고 싶은 그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꼭 한 말씀씩만 좀 해주시죠. 우리 서 교수님은. 예. 뭐 최근 일인데요. 뭐 이태원 참사 때 이제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, 친구들이 다 죽어서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그 죄책감을 건디지 못하고 이제 좀 자살한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총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. 좀 그냥 좀 버티고, 좀 힘을 내서 버티고, 뭐 치료 같은 것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, 이런 말을 했는데, 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좀 어려울 때,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가잖아요. 그리고 정말 정신이 아플 때는 그냥 주위 사람하고 상담하고, 그러니까 혼자 힘들면 상담하고 병원의 도움도 좀 받아서 그냥 그 순간을 이겨내면 나중에 이런 순간이 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말 되게 많이 했는데, 와, 그때 안 죽기 잘했다,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다니,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간만 넘기면 진짜 좋은 세상이 오니까 어떻게 좀 남의 도움이라도 받은 게 훨씬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예, 우리 이장엄 대표님. 나는 죽을 생각이라는 건 일체 할 필요가 없다. 왜냐하면 살아서 겪는 고통을 이겨내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오히려 올바른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잘못한 게 있던, 내가 실수한 게 있던, 이거를 보복하려면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격렬하게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살려는 의지가 더
격렬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난 죽는 건 절대로 반대. 아니 내버려둬도 죽는데 그것도 섭섭한데 어떻게 그 자기 목숨을 이렇게 단숨에 끊어버려? 최 총장님은 그게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그죠? 그거는 운명적으로 태어난 거예요. 예? 그러면 삶 자체나 죽음 자체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. 운명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뭐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? 그게 아주 정답입니다. 자기 생명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생명. 그 생명의 가치가 예, 그러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또 한국 사람들은 의지의 한국인이라 그랬다고. 그 옛날 못 살 때 진짜 그 필름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참, 야,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. 그 다음 또 전쟁 영화를 보면은요. 야, 정말 옆에 전우가 딱 죽는 거. 그 죽음을 딱 보잖아. 자기 죽는 건 아니라도. 그럼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? 안 죽어야지 이 마음밖에 없을 거라고. 나는 살아야 되겠다. 예? 그러니까 전시만큼의 고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시만큼 고통을 받았으면 절대 살려고 할 거라고. 그러니까 그 약한 그 고통 속에서 자기 목숨을 끊는다.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.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. 그래서 누가 뭐 죽고 싶다네 그러면요. 제일 빠른 방법은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이거든. 그러면 의지가 더 큰 사람한테 의존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져봐라.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. 우연히 태어나질 않았습니다. 우연히 태어난 사람 같으면은 자살을 이만큼 크게 생각을 안 해요. 운명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살을 이만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 될 때는 내보다 더 큰 위대한 어떤 신한테 한번 의존해봐라. 오늘 명사분들을 모시고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해봤습니다. 이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